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800포인트 선이 이탈이 됐고 코스피도 하이닉스는 상승 전환했지만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후에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전보다 조 단위로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8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는 상황으로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많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이나 SK하이닉스 ADR 상장 이런 게 시장이 좀 반등의 트리거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녹록하게 올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떤 부담들에 좀 눌려 있는지 우리나라 반도체를 포함한 메모리 쪽에 대한 랠리를 좀 억누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함께 느껴보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사실 지난달 초 아니면 그 전달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런 종목들이 거의 멈추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들, 실적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 AI의 수요가 더 폭발할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그런데도 너무 싸다라는 것들까지 함께 접목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는 약간 이 메모리 사이클, 메모리의 주가 랠리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세력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시장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하나 중요한 요인이 이거였죠. 바로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장세가 이제는 좀 끝날 것 같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 이번 주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반도체를 포함한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은 주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패턴으로 이제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주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고 반면에 반도체주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주가가 너무 올라가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길게 봤을 땐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훨씬 좋았잖아요. 이런 격차가 이런 주가 격차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아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이유는 역시 메모리의 실적 추정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지만 이익률이 80%대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는 고점이다. 80% 이상으로 어떻게 이익률이 더 높아지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상향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고점 사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업체들, 메모리 업체들 돈 잘 버는 건 좋은데 결국엔 마이클 윌슨은 뭐라고 했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투자해주면 그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메모리 업체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반도체 사이클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타자로 그 빈자리를 차지할 종목들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제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가 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메타 이슈가 있었죠. 메타의 잉여 메모리, 잉여 컴퓨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알파벳도 어쨌든 유증을 했고 그리고 아마존도 지금 오늘 새벽이었죠. 채권 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공교롭게 그런 시기가 맞아떨어지면서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약간 뭔가 깨름직하다라는 거죠.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뭔가 다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이 M7 종목들을 주가를 올리려는 거 아닌가. 반도체 랠리는 이제 이 정도 한국의 주가도 어느 정도는 누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그렇다고 주가가 막 꺾인다는 건 아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런 흐름이 자꾸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식의 분위기가 나오니까 투자자분들도 너무 반도체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이제는 주가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미국에서 대세가 움직이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쪽의 투자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저희가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가는 걸 그닥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 이제 우리가 집안에만 있으니까 휴대폰도 바꾸고 스마트폰 바꾸고 노트북 바꾸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당시 한번 반도체 호황이 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잘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한참 잘 가고 있을 때 모건 스탠리가 이제 PC 수요 둔화될 것이다. 공급 과잉, 메모리 반도체 공급 너무 과잉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라고 갑자기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그때는 맞았어요. 그때는 모건 스탠리의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음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도래를 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얼마 전이었죠? 2024년 9월에 그 당시에 한참 엔비디아 주가가 잘 가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같이 막 올라가고 신고가 행진을 할 때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때도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냐면 HBM이 이제 공급 과잉 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랑 거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낮춰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 주가가 출렁거리면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이 틀렸습니다. 오히려 AI 수요가 더 폭발하고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SK하이닉스를 포함한 AI 관련된 사이클 종목들이 갑자기 주가가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결국에는 그때도 모건 스탠리가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다시 원상 복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의도가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내는 게 전통적으로 모건 스탠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뢰를 주지 않는 그런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 믿어야 할지 반도체가 진짜 겨울이 올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의심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모건 스탠리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UBS는 미국 쪽은 아니지만 스위스의 UBS지만 UBS도 갑자기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있으니까 이런 코멘트를 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의 ADR은 사야 되고 오히려 한국에 상장돼 있는 본주는 팔아야 된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뭔가 깨름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UBS에서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ADR이 상장되는 그 순간부터 SK하이닉스 ADR을 사는 거는 무조건 당연한 선택이다. 그리고 국내 라인, 우리나라에 상장된 SK하이닉스는 파는 게 당연한 선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ADR을 보유하는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에 사는 방법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분명히 더 저렴할 것이다. 드는 수수료나 이런 것도 더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 투자자들에게 ADR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ADR이 나스닥에 어쨌든 상장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낼 거니까 이게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도 더 높다. 그리고 본주 투자에 포함하지 않았던 그런 글로벌 기관들도 이제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근데 하이닉스 ADR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프리미엄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하나는 SEC에 제출했던 이 ADR 상장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ADR, 미국에서 상장된 ADR을 산 주체들은
그걸 SK하이닉스 한국의 본주로 바꿀 수가 있는 전환이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지금 여러분들처럼 보통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ADR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승인이나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더 간편하고 프리미엄 받고 할 수 있는 게 ADR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 본주를 팔고 삼성전자를 팔고 우리 시장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ADR로 가려는 움직임도 출해되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일본 쪽에서는 우리에게 약간 뭐 조언을 해주는 건가요? 자신들의 과거 경험을 좀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거의 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면 분명히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할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일본이 1980년대 때 메모리나 이런 반도체 쪽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그 당시에도 미국이 일본을 엄청나게 압박하면서 일본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한국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집단 소송 제기됐습니다. 독점에 관련된 반독점 소송이 걸려 있고 최근에 중국 메모리 계속 사겠다. 같이 협력을 하겠다. 애플도 그렇고 빅테크들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계속해서 지금처럼 반도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것들은 약간은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실적 잘 나오고 AI가 계속 수요가 커지는 건 맞는데 주가도 함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억지로 우리를 까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나 포인트를 약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